5억짜리에 그때 만약에 발을 디디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억짜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10억짜리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5억이 8억 된 게 아니라 그냥 전세금이 3억이 예를 들어서 4억 5억이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님의 덕도 있었고 이사를 많이 갔던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월급쟁이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도 있었던 것들, 그리고 주변에 또 워낙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또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해법들, 이게 고민들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가십거리로 떠들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민교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분이신 거네요, 결국.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가성비 따지는 부분들, 옐로우칩에 대한 부분들, 뭐 다 블루칩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는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고민이 더 많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과거에 하셨던 방법대로 지금 후배님들도 뭐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같은 방법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똑같이 하셨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훨씬 더 까다로워졌죠. 첫 네. 번째로 처음 한번 진입하기 위한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최소한의 자본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한 진짜 뭐 하다못해서 그땐 대출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한 1, 2억만 있어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집들의 풀이 넓었다고 하면 네네. 지금은 풀이 훨씬 더 좁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집들의 어떤 그 상태에 비해서 가격표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눈을 낮추는데도 이제는 정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 안 돼서 나는 그냥 진짜 하다못해 월세를 살더라도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집값이 올라야만 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을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어떤 일종의 강박도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들 굉장히 불편하고 한 번에 뻗어서 손이 닿기는 어려운데 많은 걸 쥐고는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더군다나 뭐 지금 사실 집을 사는 게 그렇게 쉽나요? 예를 들어서 좀 괜찮아 보이는 데는 매물이 없고, 네. 좀 약간 좀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데는 매물은 있는데 이거 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고 불안하죠. 예, 네. 불안하고, 더군다나 거래 자체도 잘 안 되고 네. 막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환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더 고민이 많아지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절대로 첫 술밥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네. 없다는 거. 그리고 첫 집을 반드시 사야 된다,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가점이 60점인데 첫 집을 지금 뭐 그냥 적당한 집을 그냥 구축을 샀다. 네.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있기도 하곤 하더라고요. 네, 뭐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근데 네, 그런 경우라도 네. 청약가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0 몇 점이라 그래도 네. 가용현금이 없으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분양가 자체들이 워낙 지금 다 높은데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게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위에서부터 1등에서 100등까지 순서는 어차피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잘 뒤집어지지도 않고, 네. 뒤집어지려면 진짜 집 앞에 역이 하나 새로 뚫리든가, 더군다나 그걸 만약에 연식까지 만약에 감안을 해서 보면 동일 연식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공덕동 두 집값이 뒤집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없죠. 네, 없다고 봐야죠. 없습니다. 네. 네,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치동이랑 공덕동을 비교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어떤 동을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마 떠올려 보세요. 대충 뭐 어디랑 어디가 비쌀 것 같아요 하면 대부분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쵸, 머릿속에 다 알거든요. 네네. 연식이 같다면. 근데 만약에 연식이 여기 10년도 오래됐는데 동네는 조금 더 안 좋고 뭐 이런 식이면 이제 조금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네. 순서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차피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은 새 집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싸져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그 재건축이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지역이라면 더욱더 명백할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공동 로타리 한복판에 있는 집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5억이다 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한 10년 된 집이라 그러면 15억은 못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억 받는다고 치고. 네. 근데 30년 된 집이면 어떻겠어요? 거기가 재건축이라 되면 모르겠는데 이미 꽉 채워 있으면 10억이 아니라 뭐 거기서 뭐 더 아마 가격이 싸져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공덕동에서 출발해서 망원동까지 왔어요. 음. 망원동 한복판에 있는 새 집이 15억보다 비싸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네네. 근데 그게 연식을 바꿔놓고 봐도 결국은 어떤 일정한 이 간격을 두고 아마 비슷한 층으로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오르면서 물론 비싼 집들이 많이 올라 보이기는 하나 아마 퍼센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짜리가 15억 된 거랑 네. 5억짜리가 8억 된 거랑 그렇죠. 워낙 그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그건 훨씬 더 큰 거죠. 오른 가격은 사실은 네. 같거나 오히려 5억짜리가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5배 이상 오른 거니까. 네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5억짜리를 그 당시에 만약에 샀어요. 샀는데 사실 내 꿈에 그리는 소원은 10억짜리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당장 돈이 없어 5억짜리 샀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억짜리가 15억으로 달아나서 조금 원통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5억짜리도 예를 들어서 8억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시대의 변화가 있고 어떤 뭐 경제적인 뭐 이벤트가 있고 어쩌고 간에 일단 그 순서는 어쨌든 간에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네네. 내가 그래도 5억짜리라도 발을 걸쳐 놓으면 그래도 한 요 정도 비슷한 미래 시대에 가서도 그 정도의 가치에는 편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에 나는 근로소득을 열심히 월급을 더 모아서 8억인 된 상태에서 10억짜리로 갈아타고 10억짜리 이미 15억이 됐으니까 네. 예전에 한 7억짜리 하던 게 이제 10억이 돼 있겠죠. 네. 그럼 10억짜리로 갈아타요. 또 몇 년 살다 보면은 그것도 움직이고 위에 것도 움직이고 막 움직일 텐데 네. 또 그럼 열심히 또 월급을 모아서 위로 조금씩 깨구리 점프를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요. 네네. 설령 그 움직이는 폭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단 그 집에는 계속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 그 발판 디딤돌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5억짜리에 그때 만약에 발을 디디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억짜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10억짜리 15억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5억이 8억 된 게 아니라 그냥 전세금이 3억이 예를 들어서 4억, 5억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서울 시내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발을 좀 한번 디뎌 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였고. 네. 그럼 이런 바로 아마 물어보시겠죠. 경기도는 그러면 사면 어떠냐?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 동네도 있어요. 네. 분명히 있고. 네. 직관적으로 사실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안 그럴 것 같은 동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있고. 근데 그런 동네들은 뭐 어디라고 굳이 찍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통점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1번, 서울이랑 가깝거나 가까워질 예정이다. 2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동네가 좋아지고 있다. 3번, 와이프가 가고 싶어 한다. 3번이 그냥 확 들어오네요. 그래서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 못지않게 비슷하게 따라붙었거나 비슷한 정도로 움직이는 동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왜 나는 줄 아세요? 왜일까요? 과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도 인터뷰 그렇게 했더라고요. 과천에 평당 4천이 말이 되냐. 그래서 나 분양가 상한제 할 거다. 김은미 장관님 팩트 말이에요. 예. 예, 과천이 경기도입니까? 웬만하면 강남보다 좋은 데인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경기도 지역이 많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은 5억, 6억짜리가 아직까지 있어요. 네, 있고 있습니다. 예보집도 아직도 있어요. 책에 네. 썼던 데 중에서도 아직도 발걸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2년 된 책인데요. 여기 지금 3장에 아직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가 남아있다라고 언급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10개 권역에 있는데 지금 뭐 기름 미아도 있고 당산도 있고 상도도 있고 있는데 아직도 다 유효한 지역도 많다고 봐요. 아직도 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중위가격 오른 만큼 대부분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주춤하거나 하는 동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네. 좀 굉장히 엉둘려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유효한 선택지가 있다. 서울 안에 네. 있는데 문제는 대출이 40%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장벽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경기도권으로 음. 눈을 넓히는 순간 일단 대출이 60%로 넓어지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가격대가 아직까지 뭐 한 5억 정도 걸려 있거나 네. 심지어 5억이 안 되는 신축 지역-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죠. 많아요. 예. 많은데 시내가의 접근성이 봤을 때 어성쩡한 서울 못지 않은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철로 한 번에 업무지구까지 연결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될 예정이라거나 근데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아직 5억이 안 돼요. 근데 대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은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올랐지만 광교도 처음에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신고된 속도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까지 확 가까워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 교통망을 지금 계속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진짜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가까울 지역들이 생기긴 하겠네요. 진짜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이런 예. 거죠. 음. 돈이 얼마가 오를까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1억이 오를까, 2억이 오를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적어도 그게 됐을 때 이 동네가 어느 동네 정도랑 비슷한 상황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그래서 동네 클래스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와이프가 반대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음. 그거는 또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습니다. 네. 뭔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노려봄직한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혹시 그게 됐을 때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고민들이 더 많이 좀 필요하죠. 일부에 정말 수준 높은데 굉장히 알기 쉽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에서 지금 신혼부부가 아니라 일반 세대에서도 고민하는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 주셨는데요. 2부에선 구체적인 입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만한 아파트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들어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2부에서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